라번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kg예요. 평년 수확량도 10,000kg, 수확량도 10,000kg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사례 10,000kg면 라번 할까요? 평년 수확량은 10,000kg예요. 근데 수확기 가격이 다라면, 요것이 다가, 라가, 이렇게 할게요. 10,000kg에, 얘는 1,500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집은, 라번은 수확량은 하나도 안 줄었죠. 그렇죠? 수확량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곱하기 얼마예요? 돈이 줄었어요. 그래서 얘는 1,500만 원이죠. 이 집은 뭐예요? 수확량 감소 보장이 아니라 수입 감소 보장이네. 그렇죠?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이제 그림은 이제 왜냐면 어떤 이런 사례를 주고 각각을 우리가 이제 피해를 산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뭐 수익 감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꾸 우리가 6,000kg 나왔다 하자 뭐 이렇게 하고 10,000kg 나왔다 하자 이 말은 포도에서 배웠던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는 포도의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뭐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는데 그때 뭐 고사 주수나 미보상 주수라든가 있으면 그걸 빼고 그리고 난 나머지를 조사 대상 주수로 분류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하는 표본주를 우리가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본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는 포도,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 주수 어떻게 조사해요? 품종별로, 수량별로, 재배 방식별로 맞나요? 틀리잖아요. 품종별, 수량별, 재배 방식별로 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적과전, 종합이염 방식만 해당되고 포도, 복숭아, 자두는 품종별, 수량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머지 건 전부 다 종합가수는 품종별, 수량별인데 유일하게 종합가수에서도 품종별로 조사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렇죠? 기억하신 분? 그래요. 한 분만 대답했으면 이거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안 쓰더라도 아주 감사합니다. 밤입니다. 밤만 품종별로 조사합니다. 그렇죠? 이거 해놓거든요. 사과, 복숭아, 밤, 뭐 세 가지 해가지고 실제 결과수를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을 쓰시오. 그러면은 품, 수, 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품, 수, 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품종, 수령별, 품종별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글씨 나쁘게 썼다는 게 그냥 여담으로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익 감소에서는 이 6,000kg 또는 700,000kg를 산정 수확량을 어떻게 하느냐? 종합염 포도 조사하는 거 있죠. 똑같이 조사합니다.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를 다 세고요. 그 다음에 품종별로 수확기 때 과중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중조사는 몇 개 한다? 품종별로 포도인 경우에는 얘는 포도니까 정확하게 나불죠.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입니다. 세 품종이고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르면 과일은 몇 개? 품종별로 20개, 세 번 하니까 3회에서 곱하기 3하면 60개입니다. 최소 60개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표본주는 몇 개? 품종별로 3주 이상에서 총 9주.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르니까 횟수는, 조사 횟수는 몇 번? 3번. 그렇잖아요. 품종별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조사는 합니다. 그리고 착각 피해가 있으면 착각 피해가 있는 거 또 마찬가지로 20개, 농지당 30개 따가지고 착각 피해 조사를 해보는 거죠. 품종별로 이렇게. 그래서 정상 50, 80, 100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있죠. 똑같이 이 조사하는 방법은 종합가수에 있는 포도와 같습니다. 이걸 산출하는 방법이. 대신 이 수익감소에 돈만 적용해요. 돈만.
대신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작은 값을 안 쓰고 큰 값을 쓰거나 또는 수학기 가격만 쓰도록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학기 가격만 쓰도록 하게 되면 이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장은 못 해주는 꼴이 돼버려요. 못 해주는 꼴. 1000kg가 나왔다. 근데 가격이 키로당 20만 원이다. 그러면 돈은 손해 안 봤지만 수확량에서 손해 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수확이 줄어든 것도 보장하고 플러스 수입 돈도 줄어든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두 개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책 한번 잠깐 보시면 80쪽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익 감소는 보통 보험금이 수확량이 줄어들고 보험금을 2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확이 줄어들고 수확기 가격이 또 떨어지면 보험금을 2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면 1차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요. 수확 감소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기 가격이 최종 공시가 돼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AT에서 거기서 수확기 가격이 최종 공시가 되면 그때 가격이 또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또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받더라. 자, 그리고 나머지 82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82쪽 다 똑같죠. 여기는. 그래서 82쪽 있고요. 과중조사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평균과중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다른 것은 이 표 보시게 되면 과중은 지금 평균과중이 품종 뭐 거봉은 평균과중이 500g 뭐 이렇게 쭉 있죠. 눈으로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납은 보사하는 제여부 심사, 그 다음에 품종별 차가 평균적인 표본주에서 20개 해가지고 과중조사하는 거죠. 무게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죠. 과중조사를 못할 경우에는 농협의 출하자료로 대체할 수 있고요. 미보상 비율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품종이 여러 차례 과중조사할 때는 어떤 거 쓴다고 해서 최초조사값. 단,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값을 쓰는 건 당연하겠죠. 83쪽에 있는 거 착가피해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낙과피해 조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 얘는 낙과피해 조사는 낙과수 조사는 표본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과준 종합비용 방식은 전수이죠. 적과준 종합비용 사과배 단감 떫은 건 품종이 이 과수원에 홍로가 있고 후지가 있다. 그래도 이 집은 전수조사예요. 떨어진 과실을. 왜 그래요? 무게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입할 때 사과가 나는 홍로가 있다, 후지가 있으면 그냥 보험회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야, 우리는 하나에 600g씩 하세. 홍로가 됐든 후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600g 하게. 그러니까는 굳이 품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포도는 품종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죠. 낙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표본주를 정하는 게 품종별로. 왜냐하면 금방 앞에 봐보세요. 거봉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라고 아주 작은 여러분 하시면 청포도 같이 생겨 있죠. 그거 있어요. 거봉 10개 떨어진 것하고 델라웨어 10개 떨어진 거 어떤 게 더 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봉이 많이 나가잖아. 훨씬 몇 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별도로 과중조사도 하고 낙과수도 품종별로 구분해서 개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얘는 뭐냐? 가입할 때 개당 과중을 안 정해놨어요. 정해놓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빼고 이제 83쪽 넘어서 84쪽 한번 봐보시면 이제 나무조사 있고요. 나무조사 뭐 똑같으니까 보시고 금방 설명해 보험금 산정 방법 이제 산정 방법 알면 앞에 조사하는 내용은 정확가수와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농업 수익 감소라는 게 뭐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즉 돈이 적어도 보험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줄어도 보험금을 드리는 구조다. 이렇게 그것만 아시고 오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금방 설명해 드린 거 다 나오죠. 이렇게 85쪽 보시고요. 85쪽에서는 그냥
어디만 읽어보시냐면 라번 85에 라번에 있죠. 라번에 라번 본문하고 가로 1, 2, 3번은 이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정확하게 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시간 날 때 요거는 꼭 좀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을 여기 해드렸잖아요.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에다가 아까 써드렸죠. 더한 값을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서 실제 수입을 산출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확량은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방법과 방법으로 산출한다 그랬어요. 근데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한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것도 아주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보상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집에 평년 수확량 10,000kg가 수확된 걸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수확량 조사값이 없어. 그때는 출제자가 조건에다가 보상하는 제가 냉입표가 있었지만 수확량 조사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예요? 그냥 10,000kg가 평년 수확량이면 그 수확량도 10,000kg 하자. 이 집은 이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수확기 가격이 하락돼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을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익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라고 했죠. 우리 미보상은 맞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 해당되는 값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죠.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은 감소하였으나,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 여기가 이제 이거 아주 재밌는 거죠. 포도의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원래는 대전제가 그 말이잖아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원칙이지만 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잘 보셔야 돼요. 출제자가 만약에 조건을 주면 그냥 참고로 여기 있으니까 그냥 메모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즉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재해가. 그때 미보상입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때는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미보상 감수량을 찾습니다. 근데 보상하는 재해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때는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입니다.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이것이 출제자가 보상하는 재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게 되면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평년 수확량이 10,000kg, 수확량이 6,000kg다. 그럼 미보상,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자, 출제자가 보상하는 재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그래 놓고는 평년 수확량은 10,000kg, 수확량은 6,000kg. 미보상 감수량은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4,000kg. 맞죠? 이런 식으로 산출하신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 수확량이 6,000kg. 그러면 4,000kg가 미보상 감수량이라고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가 있어요. 재해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강풍이다. 그 다음에 봄에 냉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때는 평년 수확량 이거죠. 이때는 얼마예요? 10,000kg다.
6,000k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보상 비율로 만약에 10% 줬다. 그럼 얼마예요? 400k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금방 설명해 드린 대로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으로 우리는 PA를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기준 수입은 당연히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기준 가격이죠. 근데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그죠? 곱하기 작은 값 쓴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확 가격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제자가 보상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실질 조건을 주고, 만약에 이 집에게 평수량은 또 10,000kg다. 이제 사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확량이 6,000kg다. 그 다음에 뭐 기준 가격은 3,000원, 수확기 가격은 뭐 2,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실제 수입을 산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실제 수입은 이거 쓰시면 되죠. 수확량이 얼마예요? 6,000원이잖아요. 6,000원. 그렇죠? 플러스 미보상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이 전부 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냥 만 해도 되는데 절차상 10,000kg에서 마이너스 6,000kg를 빼고 이 값이죠. 그럼 뭐예요? 6,000 플러스 4,000이란 얘기죠? 네, 요거. 이 값에다가 얼마? 작은 값을 하겠잖아요. 3,000원하고 2,000원이 작은 값 2,000원. 그럼 결국은 얼마예요? 만에 2,000만 원. 됐죠? 첫 번째로 일은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다. 이 집에 재해가 있었다고 이게 똑같이 조사가 됐다면 말이잖아요. 이 집에 이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실제 수입은 보시면 되죠. 자, 6,000kg 있죠. 6,000kg 당연히 나왔죠. 플러스 미보상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 마이너스 6,000kg. 그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 만약에 10%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건을 준다면, 뭐 계산 문제라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굳이 숫자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0.1, 10%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얘가 뭐예요? 400g이나, 400kg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쵸? 1-6,000 하면 4,000kg, 4,000kg에 대한 10%니까. 이게 6,400이네, 그쵸? 그잖아요. 곱하기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곱하기 2,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2,000원. 그럼 얼마입니까? 6,400이면 1,200. 그 다음에 2, 4, 8, 1,280만 원. 그죠? 그래서 1,28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시죠. 똑같은 수확량을 갖고 있는데, 그죠? 똑같은 수확량을 갖고 있는데 보상하는 재 여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비교가 되죠? 네, 비교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그냥 수학량이 똑같으면 뭐요? 같은 문제네.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을 이제 머릿속에 이 사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얼른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집은 뭐예요? 자, 이 집은 수학감소에 대한 것은 책임 안 지죠. 보험자가. 그쵸? 뭐니까? 수학감소는 책임 안 지죠. 왜냐하면 이거 수학량이 6,000에다가 4,000 됐으니까 10,000kg 수확된 걸로 했으니까 책임 안 지는 거죠. 보험자는. 뭐만 짓어요? 가격 하락만 했죠. 보상하는 재가 없으니까. 자, 결국은 이 집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가
두 가지라고 했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격 하락이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걸 보면. 그렇죠? 업무하고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걸 보면 그렇죠? 자, 이 집은 재해가 없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재해가 없었으니까 수확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도 다 나온 걸로 해버린 거죠. 대신 가격 하락만 책임져 주는 거죠. 이 집은 뭐예요? 수확이 줄어들었고 그거 보장해드렸죠. 수확 감소도 보장하고 가격 하락도 보장해, 둘 다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오늘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수확 감소는 보장하는 게 수확량이 줄어도 보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돼도 보장을 해드리고요. 또 수확량과 가격 두 개 다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보통은 세 가지 유형이죠. 보장은 수확 감소가 된 것과 가격 하락을 같이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수확 감소만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하락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원리만 아시면 다음에 쉬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